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진부 5일장에 들렀던 평창 확진자는 9명과 접촉을 했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은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였지만 확산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병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대였던 평창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지난달 30일에 의정부 57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평창 진부 5일장을 방문해 족발집과 김밥 가게 등을 들렀습니다. 그 직후 의정부시 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이튿날 확진됐습니다. 장이 섰던 진부 재래시장입니다. 이쪽부터 시작해서 장이 시작되는데요. 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이 열리는 삼거리입니다. 이쪽과 다시 이쪽 끝까지 모두 장이 열리는 공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소로는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는 오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50%도 안 돼요. 코로나 오고 나서는. 이제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자꾸 교차가 오고 가고 이제 교차가 되니까. 실제로 확진자와 접촉했던 장터 손님 등 9명은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고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평창구는 확진자 발생 직후 시장에 소독을 마쳤고 상인들은 오는 8일에도 5일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에서도 지난 4일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확진돼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확진된 2명 모두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자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휴업에다 비대면 등 1학기를 어렵게 마친 대학들이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생들 역시 비대면 수업을 또다시 할 경우 휴학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던 강원 도내 대학들. 1학기 기말고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일단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 수업 방식을 놓고 새로운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지금 기조는 일단 신중. 코로나19가 잦아들기는커녕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2학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어느 대학이든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코로나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뭐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론 위주 강의는 비대면, 실험 실습 실기 과목과 소규모 강의는 대면 위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면 수업은 조금은 열어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아나요? 실험실교 과목 말이 많았던 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비대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해요. 그다음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을 봐가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학기처럼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의 대응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휴학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온라인 수업에도 등록금을 똑같이 받는다면 휴학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양질의 수업도 못 받고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는데 반환이나 다른 방황도 말 안 해주시고 그냥 돈은 돈대로 내고 수업 듣는 거는 그냥 동영상 보는 것 뿐이니. 이렇게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이어질 경우 대학 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우려됩니다. 다음 달 말 2학기 등록을 앞두고 대학이나 학생이나 모두 깊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정선구는 올해 화암면과 북평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 주도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모든 읍면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선군 북평면의 나전역. 곳곳에서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이 카페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토속 음식 체험장은
올해 토속 음식 축제가 취소되면서 현재 비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집니다. 특색 있는 그림을 입힌 타일로 벽화를 만들어 거리도 꾸밉니다. 지난달 말 꾸려진 북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소외계층과 행복지수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정선군 강원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정선군 화암면은 이미 지난 2월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활동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우선 산으로 둘러쳐진 지형적 특성을 살려 풍부한 피톤치드를 받으며 삼림욕을 할 수 있는 걷기길을 정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화암면 주민자치회는 제1호 사업으로 화암 약수에서 화암 동굴에 이르는 이 산책로를 올해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9가지 미네랄이 포함된 화암 약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토속 음식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보다, 큰 그림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군은 올해 화암면과 북평면에서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부터는 모든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관주도 주민사업이 아닌 사업계획에서부터 시행, 사업 종료 후 사후 평가까지 주민과 간이 함께 참여,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해 운영하는 작지만 알찬 사업들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은 홍천군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철도망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7만 명으로의 도시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5기 4년에 이어 민선 7기 2년간 홍천 군정을 이끈 허필홍 군수.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탄 허 군수는 지난 2년 동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신규 노선과 양수발전소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기에다 신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민선 7기 홍천 군정이 꿈꾸는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최우선 당면 과제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홍천 용문간 철도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년 중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내년에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천강 발원지인 미약골과 홍천강 400리 등 2천만 수도권의 배후 힐링 도시인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 만들기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K-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강원 인력개발원 부지에 시스템 면역 연구소와 메디컬 허브 연구소를 집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면역과 바이오 산업이 대세로 이제 가는 흐름이고요. 그 흐름 속에서 같이 서울대학교 면역 시스템 연구소와 우리 홍천군과 강원도가 같이 뜻을 모아서 인구 7만 명을 회복하기 위해 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역 분권 시대에 걸맞는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자치와 혁신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지역 민심이 양분된 가운데 홍천 남면 송전탑 반대와 항공대 이전 등 리더십을 시험하는 집단 민원은 민선 7기 홍천 군정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 자유특구로 강원을 포함한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액화수소 실증 사업을 통한 생산과 저장, 운송과 활용이 가능한 사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수소 신산업 집적화가 가능하게 됐다며 수소 융복합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등 사업 확장을 통한 연 3조 8천억 원의 매출과 2,800명의 고용 창출, 70개 기업의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어제 각 상임위별로 첫 회의를 열고 신임 부의장과 새로운 의원들로 구성된 의석 배정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도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원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전세가율이 춘천이나 강릉 등 도내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은 강릉이 86.5%로 가장 높고 춘천이 84.9%, 속초와 삼척이 78.2%, 원주가 77.3%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원주의 이 같은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70.4%보다는 높았지만 강원 평균 80%보다는 2.7%포인트 낮았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액 갭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양양군 낙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오는 13일부터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낙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 군 관리 계획 변경이 3일자로 최종 결정 고시돼 13일부터 건축 허가가 가능해져 상업지역의 경우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조대와 오삼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결정 고시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분야 공약 사업과 특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2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전체의 문화 분야 사업을 평가한 결과 영월군은 단종 중심 문화특구 조성과 생태공원 개발 등 문화도시 추진 공로로 전주시와 파주시 등과 함께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강릉시는 7개 지자체가 포함된 우수 프로젝트상에 또 양구군은 우수상을 받은 19개 지자체 가운데 하나로 뽑혔습니다. 양양 후포메리에서 영동 지역 최북단 옛 신라 앞트기식 돌방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후포메리 산성 주변 비탈에서 확인된 앞트기식 돌방 무덤은 추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출입시설을 만든 매장시설로 도굴 등의 피해로 소량의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문화재청과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양양 지역이 신라에 동해안 북진의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규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양양 지역의 정치적 상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3일 철원에서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대표자 등 2명이 성경책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날리려 한 행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